간물주 건물 있으면 다야? 네 건물 지금 경매 들어갔다고. 나 거기 세입자라고. 내 보증금 내놔.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나타나기만 해. 아주 그냥 막 그냥 한 놈만 걸려라 다 받아낼 거야. 전입신고 했지? 확정일자 받았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진짜 이 두 가지만 하면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까? 불과 1년 전의 일이야. 이게 원체 스케일이 컸었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를 하고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이 일이 과연 그때 한 번뿐이었을까? 항상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해. 그러면 경매 진행했어도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내 보증금 지켜지는 거 아니냐. 아휴, 100% 지켜주는 건 없고 100% 주는 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 똑순이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가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 계약한 후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볼까? 시작! 내가 새 들어 사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갔대. 그렇다고 해서 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오고 막 이러냐고? 아니, 그거는 정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통지서가 날라와. 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통지서고 거기에서 이 집주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해. 이 금액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이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거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 그러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 등기가 돼 있을 거야. 아,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아찔하지. 이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라고 들어봤어? 이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 일부 금액을 왜 채권자들이 돈 받으려고 짜라라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느 순번에 있던지 간에 영순위로 보증금 중에 일부 금액을 무조건 나한테 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모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했던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 자, 보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 보면은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 범위 안에 내가 들어야 되고 이 범위 안에 들었을 때 최대 3,7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라도 살았어 봐. 그러면 1억 1천만 원 이하 들어갈 수 있을까? 좀 어렵지. 그래서 모든 임차인들이 다 이거를 혜택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인 이 범위 안에 들면 무조건 다 보장을 해주느냐? 그게 또 아니야. 최우선 변제권을 내가 행사를 하려면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다들 전입신고 했어? 왜 안 해? 빨리 하라고 닥달을 하는 거지. 간혹 집 보러 다니다가 정말 싸고 괜찮은데 단 조건이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조심해야지. 우리가 집 보러 다닐 때 한 군데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보통 한 5-6군데 정도 쓱 돌고 나서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한 군데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 시간이 조금 부동산을 다시 가게 하는 애매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마음이 급해서 나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지. 사장님, 저 이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거 홀딩 좀 해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 계약금 보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 또 순진하게 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덜컥 입금을 하더라고. 제정신이야? 아니, 계약서 쓸 때는 등기부 확인하면서 계약금 보낼 때는 등기부 왜 확인을 안 해? 만약에 부동산에서 내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디스코 이 어플에 들어가서 주소 검색을 하면 등기부를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전화해도 늦지 않아. 네 돈, 네 보증금 네가 지켜야지. 그럼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랑 아까 최우선 변제를 받았지만 채 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 왜 경매를 하면은 낙찰된 금액을 등기된 순서대로 채권자들이 나눠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등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원래는 배당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너네도 순번을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늦은 날짜 있지. 빠른 날짜 아니고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순번을 주는 거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이랑 순서를 정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라는 게 내가 지금 이 순번으로 들어갈 거잖아. 내 앞에 뭐가 있나 요거 확인을 해서 내 보증금이 안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하나의 꿀팁을 얘기를 하자면 내 보증 금액이 액수가 좀 커. 전세나 이런 거는 막 억 단위잖아.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계약을 할 때 저 미리 전입신고 좀 하게 해주세요. 요런 특약 같은 그런 약속을 미리 받아놓고 계약을 하는 거지. 이게 왜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중에 우리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번을 받는다고. 전입신고가 이 길 0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또 뭔 말이냐?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집주인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은행에서 하는 대출을 받았을 때 보통 근저당, 저당 이런 저당권 설정을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설정을 하면은 바로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전입신고 이게 0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 이게 다음 날부터 내 순번이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등기부 등본 깨끗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잘해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이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셨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순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1순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하면 돼. 이 집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경매 들어간 지 좀 찝찝한데 그냥 배당금 받고, 배당금이라는 거는 내 보증금인 거지. 보증금 받고 나 이사 갈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 돼. 내가 살고 싶다 하면은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내 보증금과 그 계약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승계를 하는 거고, 보증금 받고 이사 갈 거를 선택을 했다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하거든?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배당 요구를 하고 이 돈을 다 받고 난 후에 나는 이사를 가면 돼.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오늘 꿀팁 많이 나가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계약 기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좀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지인한테 한 달 전에, 이게 지금은 한 달 전인데 법이 바뀌었거든? 2달 전으로.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서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한 달 전에 내가 주인한테 숙지를 했어. 근데 이놈의 주인들은 항상 하는 소리가 똑같아. 돈 없다. 세입자 새로 들어와야 너한테 그거 보증금 받아서 줄 수 있다. 맨날 이 소리야. 그럼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너는 멍청이. 자, 들어는 보셨나? 임차권 등기명령. 우리는 이거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한 달 전에 하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이것도 아마 2달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기간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 달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한 달 전에 임대인한테 저 이사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임대인이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줄 수 있다 요딴 소리를 해. 그러면 다음날 바로 우체국으로 뛰어가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발송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집주인이 받잖아. 집주인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지 않아. 왠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예감이 팍 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 집주인들은 이거를 받자마자 보증금 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덜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방법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안 줘. 이럴 때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때가 됐어. 원래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주소지 관할 법원 있잖아.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준비할 서류 당연히 있겠지? 요거를 준비해서 법원을 가. 자, 법원에 가면 송달료 21,300원, 인지대 2,000원, 증지 3,000원, 등록세 및 교육세 7,200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1,000원.
이렇게 총 34,500원이 들어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 집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심사하는데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법원이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나랑, 그러니까 세입자랑 집주인한테 내용을 송달을 해줘. 그래서 이게 송달됐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등기소에서 인차권 등기를 해줄 거야. 우리는 이 등기가 기록됐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해야지 집주인한테 대항력이 생겨. 큰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거를 안 좋아해. 등기부에 떡하니 이렇게 세입자가 있다는 게 나와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또 개소리 하는 거지. 세입자 구하기 너무 힘들다. 보증금 다는 못 주고 요거 일부 조금만 줄 테니 요거 등기 좀 말소해줘. 이렇게 막 죽는 소리 하잖아. 절대 안 돼. 이게 등기 말소를 해버리잖아? 그럼 법원에서는 아, 얘 보증금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을 또 못 받는다고. 그러니 절대 등기 말소를 해줄 때에는 보증금 전액을 다 받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34,500원 다 받고 보증금 지연이자 5%까지 다 받고 나서 말소를 해줘야 돼. 알겠지?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나타나기만 해. 아주 그냥 막 그냥 한 놈만 걸려라. 다 받아낼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런 대학생 보증금, 신혼집 보증금 왜 이용해 먹는 거야 이 건물주들아. 오늘 이 영상을 건물주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이 세입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잘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똑순이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